R&D 수행 및 사업화. 이번 시간에는 계획 단계의 첫 시간으로 회사 특화의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심지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사만의 특화된 개발 프로세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필요해? 우린 2명밖에 없는데, 3명밖에 없는데, 이렇게 작은 기업의 경우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세스는 인원이 작은 회사일수록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성과가 있어서 잘 됐어, 못 됐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시겠습니까? 그 기준의 잣대가 되는 것이 바로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프로세스를 적용했을 때 어떠한 좋은 점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이 함께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곧 진보를 위한, 회사가 성장하기 위한 관리의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이것을 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문제는 자원의 질, 즉 사람에 의해서 그 회사의 역량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을 때 전체의 조직의 지식과 경험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식 경영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자기만 아는 암묵적 지식을 어떻게 남들에게 확산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형식적 또는 명시적 지식으로 어떻게 승화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이 철학이 되겠습니다. 프로세스에는 개발 단계별로 해야 될 일을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리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이트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스테이지 게이트 시스템, 스테이지 게이트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로버트 쿠퍼에 의해서 창안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 산업에 의해서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게이트는 어떻게 활용하냐면, 이상이 없어, 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돼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거나, no, 안 돼, stop 라고 결정하거나, 아니면 무엇을 좀 더 점검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까지, 이 컨디셔널 고 라고 하는 것까지 결정하는 이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세스에는 여러분이 R&D 외에 생산이나 구매나 품질이나 또는 물류, 서비스, 이러한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할 단계, 그 다음에 빠져도 되는 단계까지도 함께 정의를 하면 협업을 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프로세스는 연구과제 중심의 선행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과제 프로세스와 사업화 과제의 프로세스를 각기 달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연구과제의 목표는 기술의 획득입니다. 연구과제는
사업화를 위해서 어떻게 제품으로 만들 것이냐의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완성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과제의 장점은 기술을 획득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업화 개발 프로세스에 녹여 넣을 것이냐라고 하는 게 상품화 과제 또는 사업화 과제 프로세스에서 담아야 할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화 과제는 상품 기획 단계, 설계 단계, 그리고 설계가 완료가 돼서 시제품을 만들게 되면 개발 검증의 단계, 그리고 양산성이라고 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하면 양산 검증의 단계를 거쳐서 출시,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만의 회사 프로세스를 개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매번 동일한 방법으로 개발하는 것이 맞는 거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이직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면 매년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새로운 제품의 형태로 만드는 것을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습니다. 예를 들면 2019년형 그랜저, 2020년형 그랜저 이런 식이죠. 그러면 앞쪽 일부를 바꾸거나 뒤쪽 일부를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개발 프로세스를 다 밟아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의심이 생길 수 있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과제 등급을 구분해서 이것은 해야 될 것,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과제를 등급해서 분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회사에서 처음 하는 거다 그러면 무조건 1등급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거지만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다 할 경우는 2등급, 그리고 메커니즘이나 소프트웨어 시스템 이런 것 둘 중에 하나가 대폭 변경된다 그러면 3등급, 그리고 매년 하는 페이스리프트다 라고 하면 4등급. 만약에 국내에만 팔았는데 일본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100볼트짜리 새롭게 만든다 그러면 4등급, 이런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볍게 함으로써 개발 기간을 유연하게, 시장의 진입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개발 기간을 단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현대자동차의 경우 과거에는 상품 기획서부터 자동차 출시까지가 40.5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게 되냐? 18개월 체제입니다. 왜? 사람들은, 고객들은 자동차 보유 기간을 점점 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세일즈들은 왜 차를 3년, 4년 타세요? 좋은 차 1년, 2년 타고 바꾸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단축할 것이냐? 하던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해도 된다고 하면 패럴럴로, 병렬로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프로세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략을 물리적 실체인 제품으로 지속적으로 출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의 단계를 거쳐서 좀 더 세련되게 그리고 깊이 있게 확장해 나가는 것도 여러분만의 특화된 개발 프로세스로의 발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만의 방법,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꼭 만들어 놓으시길 권해드립니다. R&D 수행 및 사업화. 이번 시간에는 계획 단계, 회사 특화의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 학습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필수 산출물 정의와 활용을 주제로 나눠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